어둠이 짙게 깔린 해변 마을은 폭우와 거센 바람으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번개는 하늘을 갈랐다. 한서연 30살. 그녀는 이 작은 마을에서 화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어둡고 고독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깊은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과거는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족을 잃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고 그림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홀로 지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감지하는 듯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은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도 서연은 낡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캔버스 위에는 어둠 속에 갇힌 소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고통을 표현하는 듯 했다. 그때 빗소리를 뚫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붓을 멈추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폭우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그것은 떠돌이개 한 마리였다. 녀석은 제법 큰 덩치였지만 털은 비에 젖어 엉망진창이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서연의 작업실 불빛을 향해 간절하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했다. 서연은 녀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고통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였다. 녀석의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아이는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있었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마치 이미 죽은 듯이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였다. 녀석이 그토록 간절하게 도움을 간청했던 것은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자신의 과거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타인의 고통에 얽히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아이의 작고 연약한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본능을 자극했다. 그녀는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는 녀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서연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작업실 문을 열고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아이와 떠돌이 개에게 다가갔다. 떠돌이개는 서연이 다가오자 작게 으르렁거렸지만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옆을 지켰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서연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녀석의 작은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다. 서연은 아이의 맥박을 짚었다.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아직 살아 있었다. 서연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가볍고 차가웠다. 떠돌이개는 아이가 서연의 품에 안기자 낑낑거리며 서연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연은 떠돌이개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아이를 안고 작업실로 향했다. 떠돌이개는 서연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녀석의 털은 비에 젖어 엉망진창이었지만 녀석은 묵묵히 서연의 뒤를 지켰다. 작업실 안은 따뜻했다. 서연은 아이를 낡은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점차 안정되어 가는 듯했다.
떠돌이개는 소파 옆에 웅크리고 앉아 아이를 응시하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불안과 함께 간절함이 가득했다. 녀석은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서연은 난로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차를 끓였다. 그녀는 아이에게 차를 먹이고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떠돌이 개에게도 따뜻한 우유와 남은 빵을 내주었다. 녀석은 허겁지겁 먹었다. 녀석은 배고팠을 것이다. 녀석의 앙상한 몸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밤새 서연은 아이와 떠돌이 개 옆을 지켰다. 아이는 앓는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했지만 점차 안정되어 가는 듯 했다. 떠돌이 개는 아이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몸을 감쌌다. 서연은 그들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끔찍한 밤을 이겨내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서야 아이는 눈을 떴다. 아이의 눈은 크고 맑았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다. 아이는 서연을 보고 놀란 듯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말을 잃은 듯이. 떠돌이개는 아이가 깨어나자 낑낑거리며 아이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아이는 떠돌이개의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연은 아이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작은 천이 서연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서연은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지만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떠돌이개는 아이의 옆에 바싹 붙어 그녀를 위로했다. 서연은 아이가 끔찍한 일을 겪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떠돌이개에게 영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영원한 지혜라는 뜻이었다. 녀석에게 지혜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다. 영실이는 서연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꼬리를 살랑였다. 녀석은 마치 자신의 이름을 찾은 듯 기뻐했다. 서연은 아이와 영실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아이의 몸에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아이는 충격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영실이는 아이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아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아이의 옆을 지켰다.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서연은 경찰에게 자신이 아이와 영실이를 발견한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었다. 경찰은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려 했지만 영실이는 아이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하다 그녀의 몸을 감쌌다. 서연은 경찰에게 아이와 영실이를 자신이 돌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연의 결정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허락했다. 서연은 아이와 영실이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왔다. 이제 그들은 서연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이와 영실이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가 자신에게 알 수 없는 희망을 주고 있음을 느꼈다. 녀석들은 단순한 아이와 개가 아니었다. 녀석들은 마치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듯했다. 녀석들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아이의 이름 없는 작은 몸을 어루만졌다. 아이의 작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나무 조각은 낡고 투박했지만 그 위에는 희미하게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 나무 조각이 아이와 영실이의 과거, 그리고 그들을 덮친 비극의 진실을 밝혀낼 단서가 될 것이라고.
녀석들은 그녀에게 도움을 간청했고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했다. 작업실 안은 따뜻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차가운 물속을 헤매는 듯 혼란스러웠다. 아이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작은 나무 조각, 그 위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 서연은 그것이 아이와 영실이의 과거, 그리고 그들을 덮친 비극의 진실을 밝혀낼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연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영실이는 아이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서연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서연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서연은 나무 조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확대경으로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조각의 표면에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로고 같기도 했다. 서연은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이미지 검색 엔진을 돌렸다. 수많은 이미지들이 스크롤되어 내려갔지만 비슷한 문양은 찾을 수 없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영실이가 서연의 손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은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들을 킁킁거리더니 녀석의 코로 특정 사진 하나를 툭툭 건드렸다. 그것은 오래된 신문기사 사진이었다. 5년 전 이 마을에서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가족 실종 사건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 속 사진에는 화재로 전소된 집에 잔해와 함께 실종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희미하게 영실이와 똑같이 생긴 진돗개가 서 있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미스터리한 가족 실종 사건. 그 사건의 주인공은 이 마을의 유명한 천재과학자 박 박사와 그의 가족이었다. 박 박사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던 인물로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영실이는 그들의 반려견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박 박사의 딸 다솜이었다.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솜은 말을 잃었고 영실이는 주인의 죽음을 목격하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버텨왔던 것이다. 서연은 녀석들을 끌어안았다. 녀석들은 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들의 따뜻한 온기가 서연의 마음을 감쌌다. 서연은 즉시 최 영색에 연락했다. 최 영사는 과거 서연의 가족 사고를 수사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이었다. 서연은 최 영사라면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 영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수사팀을 꾸리고 5년 전 미스터리한 가족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최 형사는 서연이 가져온 나무 조각과 영실이가 찾아낸 신문 기사 사진을 꼼꼼히 살폈다. 나무 조각은 박 박사가 개발하던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어떤 장치의 일부였다. 최 형사는 직감했다. 박 박사의 실종과 늘푸른 그룹이라는 대기업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늘푸른 그룹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기업이었고 박 박사의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기업이었다. 서현 씨,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거대한 범죄 조직입니다. 늘푸른 그룹이 박 박사의 기술을 노리고 그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복잡하게 얽히는 듯했다. 그녀의 가족 사고 또한 늘푸른 그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과 최 형사는 늘푸른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늘푸른 그룹은 겉으로는 번듯한 기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적인 기술 탈취, 특허 침해, 그리고 비자금 조성까지 손을 대고 있었다. 그들은 박 박사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빼앗기 위해 그를 해쳤고 그의 가족을 제거했던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이한수라는 인물을 고용했다. 이한수는 늘 푸른그룹의 비리를 처리하는 해결사였고 잔혹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늘 푸른그룹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최 형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서현에게 말했다. 서현 씨, 늘 푸른그룹의 그림자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현은 최 형사의 말에 동의했다. 2년 전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그들의 힘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녀는 다솜과 영실이를 바라보았다. 녀석들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녀석들의 눈빛은 서현에게 용기를 주었다. 형사님,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서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최 형사는 서현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다솜이와 영실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서현은 다솜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다솜이는 서현의 손을 꽉 잡았다. 영실이는 서현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서현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늘푸른그룹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늘푸른그룹 신기술 발표회를 목표로 삼았다. 그곳은 늘푸른그룹 회장 강 회장과 이한수,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모든 고위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늘푸른그룹은 이 자리에서 박 박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자신들의 기술인 양 발표할 예정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다솜이의 가족의 억울한 죽음과 서연의 가족의 비극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녀석들과 함께 그들의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서연은 발표회장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우리의 증거물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지식과 영실이가 확보한 늘푸른그룹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서버를 해킹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밤낮으로 코딩을 하며 발표회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최 형사는 발표회장 외부에서 대기하며 우리가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발표회 전날 밤 서연은 다솜이와 영실이 그리고 최 형사와 함께 만났다. 다솜이는 서연의 옆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형사님,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 발표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최 형사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모든 것이 걸린 날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형사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사명이었다. 다솜이 가족의 복수, 자신의 가족의 정예, 그리고 영실이의 충직함에 보답해야 했다. 그녀는 다솜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영실이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다솜이와 영실이는 서연의 눈빛에서 강한 결의를 읽은 듯했다. 그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늘 푸른 그룹 신기술 발표회 날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대강당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형 전광판에는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이라는 문구와 함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수많은 언론인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어 강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늘푸른 그룹 강 회장과 이한수의 성공적인 발표를 기대하며 그들의 위선에 찬사를 보낼 터였다. 하지만 서현은 그 모든 화려함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것을 폭로할 USB와 소형 송신기가 쥐어져 있었다. 서현은 최 형사와 함께 호텔 주변에 잠복해 있었다. 최 형사는 호텔 외곽에서 경찰 병력을 대기시키고 서현이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개입할 준비를 마쳤다. 서현은 늘푸른 그룹의 임직원으로 위장하여 호텔 안으로 잠입할 예정이었다. 영실이는 서현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지시를 기다렸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지만 동시에 서현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었다. 다솜이는 안전한 곳에 맡겨져 있었지만 서현은 그녀의 작은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영실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이야. 잘 부탁해. 서현은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영실이는 서현의 말을 알아듣는 듯 녀석의 코를 서현의 손에 비비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서현은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강당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최고급 옷차림으로 만찬을 즐기고 있었고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현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늘푸른 그룹 강 회장과 이한수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들은 강당 중앙 연단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박 박사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로봇이 전시되어 있었다. 서현은 영실이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영실이는 서현의 뜻을 알아들은 듯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 강당 안으로 스며들었다. 녀석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강당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무력화시킬 준비를 했다. 녀석의 목걸이에는 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서현은 녀석의 시점에서 강당 내부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서현은 강당 메인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호텔의 모든 시스템과 발표회의 기술을 제어하는 심장부였다. 서버실은 경비가 삼엄했지만 서현은 영실이가 미리 파악해둔 비상 통로를 통해 몰래 잠입할 수 있었다. 서버실 안은 복잡한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서현은 조심스럽게 메인 서버에 접근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다솜이 가족의 억울함, 자신의 가족의 비극, 그리고 영실이의 충직함.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때 서버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서현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누구냐?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서현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싸워야 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호신술과 자신의 작은 몸을 이용해 그들을 제압하기로 결심했다. 경비원들은 서현의 작은 몸을 보고 비웃었지만 서현은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빠르게 방역했다. 그녀는 몸을 틀어 첫 번째, 경비원의 주먹을 피하고 녀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경비원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경비원이 달려들자 서현은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는 예상치 못한 강한 힘과 민첩성이 뿜어져 나왔다. 2명의 경비원은 순식간에 서현에게 제압당해 쓰러졌다. 서현은 숨을 헐떡이며 메인 서버에 USB를 꽂았다.
그녀가 미리 준비한 파일이 빠르게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그때 강당에서는 강 회장의 축사가 시작되었다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다. 강 회장의 얼굴 뒤로 늘 푸른 그룹 지하 냉동 창고에 끔찍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얼어붙은 박 박사와 그의 가족의 시신들, 그리고 그 옆에서 영실이가 낑낑거리며 울부짖는 모습, 이어서 강 회장과 이한수,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검은 그림자, 조직원들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 박사의 기술 탈취, 특허 침해, 비자금 조성, 그리고 박 박사 가족 살해 지시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스크린을 응시했고 곳곳에서 비명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 회장과 이한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신기술 발표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서연은 서버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동시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에 뜨거운 감격이 차올랐다. 다솜이 가족의 억울한 죽음, 자신의 가족의 비극, 그리고 영실이의 충직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때 서버실 문이 다시 열리고 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연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서연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서연은 태블릿 PC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들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왜 이거 놓으란 말이야. 서연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경호원들이 서연을 바닥에 내던지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영실이가 튀어나왔다. 녀석은 강당 내부의 혼란을 틈타 서버실까지 침투한 것이었다. 영실이는 그림자처럼 경호원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경호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녀석들의 시선을 서연에게서 돌렸다. 경호원들은 영실이에게 집중했고 그 틈을 이용해 서연은 태블릿 PC를 들고 서버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서현 씨, 괜찮습니까? 최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경찰 특공대와 함께 호텔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 증거 확보했어요. 서현은 외쳤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는 호텔 내부로 진입하여 강당을 장악했다. 강 회장과 이한수는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인사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강당은 경찰과 언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플래시 세례가 끊이지 않았고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서연은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은 서연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서연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영실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정의를 향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언론은 서현과 영실이의 용감한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화가와 충직한 영웅견, 감춰진 진실을 밝히다. 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서현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영실이는 국민적인 영웅견이 되어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의 정의로운 뜻은 나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다솜이 가족의 억울한 죽음 또한 헛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영실이의 과거. 녀석은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그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었을까? 그리고 녀석은 왜 내게 도움을 간청했을까? 서현은 영실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나의 모든 의문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늘푸른그룹 신기술 발표회장에서 강 회장과 이한수를 비롯한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서현의 용감한 행동과 영실이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영실이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강 회장과 이한수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들이 위장했던 번듯한 기업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 박사와 그의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박 박사는 늘푸른그룹의 불법적인 인공지능 기술 탈취와 특허 침해 문제를 고발하려 했던 천재 과학자였다. 그는 늘푸른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그때 박 박사 가족의 곁을 지키던 것이 바로 영실이었다. 영실이는 박 박사 가족이 어릴 적부터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둘은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다. 미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영실이는 단순히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민에게 도움을 간청했던 것이다. 영실이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미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영실아, 네가 박 박사님 가족을 그렇게나 사랑했구나. 미안하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영실이는 미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듯했다. 박 박사 가족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어 장례가 치러졌다. 미나와 영실이는 박 박사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박 박사 가족의 친척들은 영실이와 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영실이가 박 박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고 영실이가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 박 박사 가족의 친척들은 영실이를 다시 데려가 보살피고 싶다고 했지만 영실이는 미나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미나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고 미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영실이는 미나 양에게 가고 싶어 하는군요. 박 박사의 친척이 말했다. 영실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미나 양 영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박 박사 가족의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영실이를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영실이는 이제 미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강 회장과 이한수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은지가 확보한 증거물들과 영실이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늘푸른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박 이장님의 부재로 인해 마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실이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영실이는 마을의 수호견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영실이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그녀는 버려지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영실이는 미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데 능숙했다. 영실이의 존재는 보호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미나는 영실이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영실이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어떤 실종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실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영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였다. 미나는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미나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최 형사는 가끔 미나의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는 강 회장과 이한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민에게 말했다. 미나 양,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실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보호소 앞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와 숲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미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실아, 기억나? 네가 나를 팔 키엄나 쫓아왔던 그날. 그때 나는 너를 무서워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구하려 했지. 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어.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미나를 향해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녀석은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미나의 볼을 스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 너도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작은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한 떠돌이 개의 충직함이 만나 세상을 구하고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늘푸른 그룹 신기술 발표회장에서 강 회장과 이한수를 비롯한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서현의 용감한 행동과 영실이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영실이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강 회장과 이한수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들이 위장했던 번듯한 기업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 박사와 그의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박 박사는 늘푸른 그룹의 불법적인 인공지능 기술 탈취와 특허 침해 문제를 고발하려 했던 천재 과학자였다. 그는 늘푸른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그때 박 박사 가족의 곁을 지키던 것이 바로 영실이었다. 영실이는 박 박사 가족이
어릴 적부터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둘은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다. 미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영실이는 단순히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민에게 도움을 간청했던 것이다. 영실이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미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영실아, 네가 박 박사님 가족을 그렇게나 사랑했구나. 미안하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영실이는 미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듯했다. 박 박사 가족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어 장례가 치러졌다. 미나와 영실이는 박 박사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박 박사 가족의 친척들은 영실이와 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영실이가 박 박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고 영실이가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 박 박사 가족의 친척들은 영실이를 다시 데려가 보살피고 싶다고 했지만 영실이는 미나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미나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고 미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영실이는 미나 양에게 가고 싶어 하는군요. 박 박사의 친척이 말했다. 영실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미나 양 영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박 박사 가족의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영실이를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영실이는 이제 미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강 회장과 이한수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은지가 확보한 증거물들과 영실이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늘푸른 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박 이장님의 부재로 인해 마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실이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영실이는 마을의 수호견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영실이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그녀는 버려지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영실이는 미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데 능숙했다. 영실이의 존재는 보호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미나는 영실이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영실이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어떤 실종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실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영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였다. 미나는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미나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최 영사는 가끔 미나의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는 강 회장과 이한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민에게 말했다. 미나 양,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실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보호소 앞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와 숲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미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실아, 기억나? 네가 나를 8K의 문화 쫓아왔던 그날. 그때 나는 너를 무서워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구하려 했지. 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어.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미나를 향해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녀석은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미나의 볼을 스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 너도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작은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한 떠돌이 개의 충직함이 만나 세상을 구하고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늘푸른 그룹 신기술 발표회장에서 강 회장과 이한수를 비롯한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서현의 용감한 행동과 영실이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영실이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강 회장과 이한수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들이 위장했던 번듯한 기업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 박사와 그의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박 박사는 늘푸른 그룹의 불법적인 인공지능 기술 탈취와 특허 침해 문제를 고발하려 했던 천재 과학자였다. 그는 늘푸른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그때 박 박사 가족의 곁을 지키던 것이 바로 영실이었다. 영실이는 박 박사 가족이 어릴 적부터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둘은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다. 미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영실이는 단순히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민에게 도움을 간청했던 것이다. 영실이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미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영실아, 네가 박 박사님 가족을 그렇게나 사랑했구나. 미안하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영실이는 미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듯 했다. 박 박사 가족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어 장례가 치러졌다. 미나와 영실이는 박 박사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박 박사 가족의 친척들은 영실이와 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영실이가 박 박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고 영실이가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 박 박사 가족의 친척들은 영실이를 다시 데려가 보살피고 싶다고 했지만 영실이는 미나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미나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고 미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영실이는 미나 양에게 가고 싶어 하는군요. 박 박사의 친척이 말했다. 영실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미나 양 영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박 박사 가족의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영실이를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영실이는 이제 미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강 회장과 이한수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은지가 확보한 증거물들과 영실이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늘푸른 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박 이장님의 부재로 인해 마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실이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영실이는 마을의 수호견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영실이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그녀는 버려지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영실이는 미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데 능숙했다. 영실이의 존재는 보호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미나는 영실이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영실이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어떤 실종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실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영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였다. 미나는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미나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최 형사는 가끔 미나의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는 강 회장과 이한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민에게 말했다. 미나 양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실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보호소 앞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와 숲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미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실아, 기억나? 네가 나를 8K미로나 쫓아왔던 그날. 그때 나는 너를 무서워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구하려 했지. 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어.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미나를 향해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녀석은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미나의 볼을 스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 너도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작은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한 떠돌이 개의 충직함이 만나 세상을 구하고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총 7 늘푸른 그룹 신기술 발표회장에서 강 회장과 이한수를 비롯한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서연의 용감한 행동과 영실이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영실이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강 회장과 이한수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들이 위장했던 번듯한 기업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 박사와 그의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박 박사는 늘푸른 그룹의 불법적인 인공지능 기술 탈취와 특허 침해 문제를 고발하려 했던 천재 과학자였다. 그는 늘푸른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그때 박 박사 가족의 곁을 지키던 것이 바로 영실이었다. 영실이는 박 박사 가족이 어릴 적부터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둘은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다. 미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영실이는 단순히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민에게 도움을 간청했던 것이다. 영실이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미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영실아, 네가 박 박사님 가족을 그렇게나 사랑했구나. 미안하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영실이는 미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듯했다. 박 박사 가족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어 장례가 치러졌다. 미나와 영실이는 박 박사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박 박사 가족의 친척들은 영실이와 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영실이가 박 박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고 영실이가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 박 박사 가족의 친척들은 영실이를 다시 데려가 보살피고 싶다고 했지만 영실이는 미나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미나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고 미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영실이는 미나 양에게 가고 싶어 하는군요. 박 박사의 친척이 말했다. 영실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미나 양 영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박 박사 가족의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영실이를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영실이는 이제 미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강 회장과 이한수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은지가 확보한 증거물들과 영실이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늘푸른 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박 이장님의 부재로 인해 마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실이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영실이는 마을의 수호견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영실이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그녀는 버려지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영실이는 미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 데 능숙했다. 영실이의 존재는 보호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미나는 영실이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영실이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어떤 실종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실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영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였다. 미나는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미나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최 형사는 가끔 미나의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는 강 회장과 이한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민에게 말했다. 미나 양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실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보호소 앞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와 숲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미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실아, 기억나? 네가 나를 8KL나 쫓아왔던 그날. 그때 나는 너를 무서워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구하려 했지. 내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어.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미나를 향해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녀석은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미나의 볼을 스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 너도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작은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한 떠돌이 개의 충직함이 만나 세상을 구하고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